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올해 발표되어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B&W 800 시리즈의 네 번째 업그레이드 스피커인 802 D4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B&W 800 시리즈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1979년 메탈돔 트위터를 채용한 트위터 온톱 구조의 165mm 케블라콘을 채용한 파격적 디자인의 매트릭스 801이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하며 오디오 예언가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당시 이 스피커는 압도적 크기에 뛰어난 음질로 사랑을 받았지만 구동이 매우 어려워 많은 오디오 예언가들의 도전 정신을 불태웠던 스피커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서 1998년 노틸러스 801이 등장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스피커로 칭송받고 있는 예술품에 가까운 디자인의 노틸러스 등장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더니 그 노틸러스 디자인을 합리적으로 계승한 노틸러스 801은 기존의 각진 디자인의 스피커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트위터 온톱은 고역의 간섭을 줄여 훨씬 더 깨끗한 고역 재생이 가능하였고, 원형의 미드레인지 인클로저는 스피커 외부에서 발생하는 음의 회절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후면 타원형 인클로저는 스피커 내부의 정제파를 줄이는 설계로 이때부터 B&W 스피커는 독보적인 존재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2005년은 다이아몬드 트위터 열풍이 불던 시기입니다. B&W도 이의 질세라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채용한 800D2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으며 또 한 번 혁신을 보여줍니다. 800D2가 세상에 나오며 B&W는 오디오 파일이면 한 번은 써보고 싶은 선망의 스피커 메이커로 거듭나게 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2015년 800D3가 나오며 B&W의 독주는 계속되며 하이엔드 스피커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더욱 다듬어진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오디오에 관심이 없는 여성들의 취향까지 저격하여 소위 WAF, 와이프 억셉터블 팩터의 지수를 극한으로 올리며 판매량에서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인기몰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모회사를 사운드 유나이티드로 바꾼 바우어스 윌킨스는 800 시리즈 D4를 출시하며 또 한 번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D4는 이전 신모델과 달리 외관은 그리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내부를 싹 바꾸며 내실을 다진 신모델이라 봅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800D3 디자인과 설계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800D4의 주요 개선점을 살펴볼까요? 기존 B&W 800 시리즈의 기술적 특징을 요약하면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의 독립 인클로저, 트위터가 최상부에 솟아있는 트위터 온탑, 터빈헤드 미드레인지 인클로저, 리버스랩 매트릭스 우퍼 인클로저 및 견고한 별도의 베이스 사용 등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D4로 오면서 개선되었습니다. 스피커 인클로저를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에서 곡선형 랩 형태로 만들어 불필요한 공진을 획기적으로 제어한 리버스 랩 인클로저는 캐비넷 내부에 볼트로 고정된 알루미늄 브레이싱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자체 공명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캐비닛을 여러 방향으로 지지하는 업그레이드된 매트릭스 어셈블리와 함께 알루미늄의 수직, 수평, U자형 섹션을 포함하여 여러 금속 섹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801 D4에서는 플로우 포트 주변의 캐비넷 바닥에 알루미늄 브레이싱 플레이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 뛰어난 정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퍼 인클로저 상단이 기존 MDF에서 알루미늄 상판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캐비넷 상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디커플링 메커니즘을 더욱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최종 마감을 가죽으로 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진 튜브 길이의 트위터 온탑은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의 공진 주파수를 줄여주었으며, 보완된 2점 지지의 디커플링 메커니즘으로 더욱 유연하고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고역 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퍼 인클로저 상단의 알루미늄 상판으로 인해 미드레인지 터빈헤드는 탁월한 분리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델별로 2개에서 3개의 댐퍼로 각 하우징 공명을 제어하는 동조 질량 댐퍼를 수정하였으며, 후면의 금속판에 공진 댐핑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미드레인지 어셈블리 자체에 대한 디커플링을 완전히 재설계하였습니다. 스피커가 방의 바닥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하기 위하여 더 두꺼워진 스파이크, 스틸 인서트 및 알루미늄 플린스, 댐핑 레이어 등 전 모델의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탄소 섬유 스킨 가변 프로파일 폼코어로
낮은 질량, 높은 강성을 결합한 기존 에어로포일 베이스콘에 더 낮은 왜곡과 깨끗한 저음을 위해 폼 안티 레졸루션 플러그를 추가했습니다. 컨티늄콘의 미드레인지는 디커플링 기술로 베이스 드라이버 진동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직물로 된 망사형 서스펜션을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매틱 서스펜션으로 변경하여 중역대의 해상도를 향상시켰습니다. 802D3는 최근 5년여 동안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 터줏대감 노릇을 했었습니다. 시청에는 물론 앰프 및 소스 기기 리뷰 시 레퍼런스 스피커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의 명가답게 B&W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은 엄정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앰프의 음질 특성이나 소스 기기의 해상력을 판단하는데 B&W 802D3만큼 뛰어난 스피커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802D4가 얼마나 음질이 달라졌는지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고 스피커를 연결하고 첫음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굳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D3와 비교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다름을 바로 들려주었습니다. 리뷰를 위해 매칭한 기기는 DAC는 피델리스 프레시전 DAC이며 앰프는 비투스 오디오 RI101 인티 앰프와 소출력 앰프와의 매칭 테스트를 위해 오리스 아다지오 300B 진공관 앰프, 그리고 비투스 모노블록 파워 앰프인 SM103 파워 앰프와 SL103 프리 앰프까지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모든 앰프에서 뛰어난 매칭을 보여줬으며 가격대나 매칭을 고려한다면 비투스 RI101도 좋았지만 오리스 300B 진공관 인티 앰프와도 매우 좋은 상성을 보여줬습니다. 스피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질이죠. 음악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질은 비투스 RI101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와 오리스 아다지오 300B 진공관 앰프 부분만 리뷰합니다. 비투스 RI101은 채널당 300W의 막강한 출력과 뛰어난 하이엔드급 음질을 들려주는 인티 앰프이며 오리스 아다지오 300B는 채널당 8W 출력의 정통 진공관 앰프입니다. 첫 곡은 에바 캐시디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I see trees that are green,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hear babies cry, watch them go, and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oh,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비투스 RI101에서 무엇보다 인트로 기타 소리에서 깊숙이 들어가는 무대가 인상적입니다. 깔끔함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에바 캐시디의 서늘한 목소리는 분명 가슴 깊은 곳에서 음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베이스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불분명함이 없는 선명함, 서늘함 속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견고함으로 음악을 풀어갑니다. 오리스 아다지오 300B를 연결하고 이 곡을 틀자마자 바로 든 생각은 또 하나의 레퍼런스 모니터 스피커의 등장이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진공관으로 바뀐 것을 802D4는 MRI를 찍듯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브리핑해 줍니다. 중역의 두께감과 풍성한 질감이 가득 들어차며 고역의 투명함과 화사함은 진공관 앰프의 매력 그 자체입니다. 다소 어두워진 음색에 에바 캐시디의 목소리는 더 농염해졌고 연륜이 묻어나며 피아노의 존재감이 부각됩니다. 파라티의 소출력 진공관이지만 넓은 공간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음이 나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백 투 블랙 라이브 버전을 들어봅니다. He left no time to regret. Kept his dick wet with his same old same bet. Me and my head high and my tears dry. Get on without my guy. You went back to what you know, so far from all that we went through. And I took a troubled track. My odds are stacked. I go back to black. We only simple words. I died 100 times. You go back to her. 비투스 RI101에서 드럼 스틱 소리에 깜짝 놀랄 정도의 공간감이 표현됩니다. 간결한 터치의 피아노 소리는 맑음 그 자체이며 허스키 보이스의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목소리도 마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확실히 D4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디오의 음이 이렇게 정확하기만 하면 음악이 재미없어질 수 있는데 모니터적 성향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분명 음악적으로도 한층 더 무르익은 느낌입니다. 오리스 아다지오 300B에서는 드럼의 스틱 소리마저 투명해집니다. 확실히 작은 배음의 정보량은 아다지오 300B의 탁월한 능력이 맞습니다. 피아노와 에이미 와인하우스 보컬의 음색 대비도 눈에 띕니다. 사운드 스테이지는 약간 좁아졌지만 집중력은 좋아졌으며 저역의 구르릉거림은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솔직히 이 곡만 놓고 보면 비투스가 더 나은 것 같지만 아다지오 300B만의 뛰어난 매력이 있음을 802 D4는 알려줍니다. 레이 브라운의 문라이트 세레나데에서 기타 소리는 너무 간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가락으로 튕기는 기타 소리의 느낌이 너무도 리얼합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레이 브라운의 콘트라베이스 역시 명쾌한 연주로 표현되며 저음역으로 내려갈 때 에너지감이 일품입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콘트라베이스의 저역과 그 에너지에 의한 공기의 떨림까지 세밀한 표현력이 일품이며 정확한 어쿠스틱 콘트라베이스의 질감과 에너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이전 D3 모델에서 보여줬던 자기만의 색깔을 많이 지운 느낌입니다. 오리스 아다지오 300B에서 기타 음끝이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깊은 울림은 더 나오며 에어리하게 나옵니다. 다소 두꺼워진 선율의 기타에 이어지는 콘트라베이스 도입부는 의외로 가뿐하게 시작하며 저연의 미세한 디테일 표현이 뛰어납니다.
300B 진공관 앰프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줍니다. 저출력 진공관 앰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레이 브라운의 끙끙거리는 소리도 더 리얼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랩소디 4 오케스트라에서는 그동안 다소 무덤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원색의 화려한 잔치가 시작되는 느낌으로 정말 바워스 윌킨스에서 이번 D4 시리즈는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하게 펼쳐지는 사운드 스테이지와 화려한 고역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뒤쪽에 묵직한 팀파니의 울림과 4K UHD로 정교하게 표현해내는 디테일과 사운드 스테이지, 배음, 잔향까지 완벽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오리스 아다디오 300B에서는 찬란한 고역의 광채가 더 화려하게 살아나고 광활한 무대보다는 집중력 있는 무대를 그려줍니다. 낱낱이 분해되는 느낌보다 전체적인 조화와 하모니가 만들어지며 오케스트라 트트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지만 화려한 색채감은 진공관만의 매력임을 802D4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곡에서 802D4는 구동력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와도 좋은 매칭이었지만 소출력 진공관 앰프와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주요 음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진 부유물, 첫인상의 음은 훨씬 더 깔끔해졌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B&W 802D3는 좋게 말하면 브리티지 사운드의 잔재물이라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풍성함이라 생각했었는데 802D4에서는 그런 음상 주변에 붙어있던 군더더기들이 모두 사라져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음상이 만들어집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건 전면 배플에 보강한 알루미늄과 탑 섹션의 알루미늄이 분명 그러한 역할을 해준 것 같으며 훨씬 더 모니터적 성향이 강해지고 음상은 선명해졌으며 그로 인해 다이내믹 레인지도 확연히 좋아졌음이 음질로 나타납니다. 오디오적 쾌감 요소는 무엇일까요? 입체적 사운드 스테이지, 선명한 음상, 다채로운 음색 표현, 광활한 다이내믹 레인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802D4는 이전 모델보다 이러한 오디오적 쾌감 요소가 모두 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모니터 성향의 스피커들은 앰프나 소스 기기를 잘못 매칭을 하면 무덤덤한 음으로 음악이 재미없을 소지가 많아집니다. 모니터 스피커의 선두주자 B&W 스피커 역시 과거 매트릭스 801 등에서는 까다로운 구동과 무색무취의 모니터적 성향만 강해서 음악적으로 만드는데 무척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는 음악을 모니터링하는 기기가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모니터적 성향만 주장하면 음악 자체가 피곤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800 다이아몬드 시리즈로 오면서 점점 음악적인 성향으로 바뀌더니 802D4에서 드디어 가장 뛰어난 음악적 성향을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앰프든 진공관 앰프든 물려주는 대로 앰프의 음을 그대로 내주는 모니터적 성향은 그대로였지만 음악성을 끌어내기 힘들었던 과거의 모델과 달리 802D4는 자체적으로도 풍부한 음악적 성향을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듭니다. 사실 802D3는 부동이 그리 어렵지도 않았고 소출력 진공관 앰프나 소형 디지털 앰프로도 일정 수준의 음을 내어주는 포용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하이엔드급으로 앰프를 올렸을 때
그만큼의 업그레이드된 하이엔드 음을 내어주기에는 사실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 앰프로 가면 800D3로 스피커를 바꿔야 하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죠. 하지만 802D4는 그런 면에서 분명 더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체급이 맞지 않는 하이엔드 앰프를 붙여주어도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스피커에는 조금 과하다 할 수 있는 비투스 오디오의 SM103 모노블록 파워 앰프도 매칭해 보았는데 정말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비투스 오디오가 요구하는 강력한 댐핑을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내며 반응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강력한 출력의 파워 앰프를 붙여주었는데도 경직된다거나 오버댐핑이 걸리는 느낌 없이 유연하게 반응하며 그대로 받아내며 업그레이드된 음을 내주었습니다. 이미 레퍼런스 스피커 반열에 오른 바워스 윌킨스 800 시리즈이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는 그들의 또 한 번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향된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만일 여유 있는 자금으로 오디오를 시작한다면 802D4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수많은 바꿈질로 고뇌하고 있는 오디오 파일이라면 800D4 시리즈는 모든 그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종착점 내지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즐거운 음악에 빠질 수 있는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